오늘 주제는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 고등 영어가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초등 주니어 영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등 영어가 따로 있고, 또 고등 영어가 따로 있고, 아니면은 초등 영어가 있고 중고등 영어를 또 이렇게 따로 다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는 약간 놀이식 위주의 영어, 그 다음에 회화 영어, 뭐 글쓰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채로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영어는 더 그렇고요. 중등 올라가면서 학교 영어, 입시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는 좀 많이 갭이 다른, 성향이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초등 영어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되,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문법부터 기초적인 것을 쭉 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동사가 뭔지, 일반 동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문법 중심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등부 들어가면. 왜냐하면 중학교 그 입시나 내신은 문법이 실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거의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이제 문법을 많이 다져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요만큼 동의합니다. 왜냐, 초등학교 영어와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딱 끊어서 초등은 초등, 그 다음에 중등은 또 중등 나름대로의 또 다시 시작하는 거, 고등은 또 고등 나름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라는 것은 연결시켜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같은 영어를 실력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시스템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 영어는 뭐 회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왜 하냐는 거죠. 실용 영어를 하긴 하되 중등으로 넘어와서 이걸 가지고 넘어와야지, 이거를 딱 단절시키고 이제 중등 이제부터 입시 시작한 다음에 또 1학년 첨서부터 학년별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그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거의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회화나 이런 것도 쓸모없다, 싹 다 버리고 조금 뭐 단어라든지 뭐 좀 외웠던 문장, 회화 문장, 듣기 평가에 좀 나올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거의 뭐 버리다시피 하고 영작도 하지도 않고 이제 문법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 시스템이 전체 구도를 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연계시켜서 회화나 모든 걸 하되 중학교 때 배워야 할 그 모든 문법을 초등학교 때 싹 다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문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법이 뭐 동사가 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고 뭐 전명구가 어떻고 이런 용어를 배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유형의 문장들, 그런 문장들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끔 말하기 훈련도 하고 글쓰기 훈련도 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육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냥 회화책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때 그냥 하고, 뭐 미국 교과서 좀 뭐 브릭스나 뭐 여러 개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 교과서를 갖고 오든 회화 교재를 갖고 오든 간에 교육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놀이로 배우고 영작으로도 배우고 뭐 노래로도 배우는 이 모든 활동들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어떤 과정에 속해 있다, 이거 어떤 과정에 속해 있다를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그 과정들을 녹여서 몸으로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노래도 배우고 활동도 하고 영작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영어로 말하기 묻고 답하기도 하고 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요 훈련은 그냥 무턱대고선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미국 교과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되 교육자는 중학교 1, 2, 3학년 때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문법이라든지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때 애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활동도 하고 영작도 하고 독후감도 쓰기도 하고 고학년 때는 초등학교 그렇게 한 다음에 실력을
딱 몸으로 장착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등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등부에서 뭘 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모집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법을 이제는 그때부터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런 용어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용어들을 알려주면서 한번 문법을 1학년 필요 없고요. 2학년, 3학년 거를 다 아예 문법 전체를 모두 다 복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문법인데 그거를 한번 쭉 훑어주는 겁니다. 그걸 또 중학교 방식으로. 그러면 중학교 방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중학교의 그 내신이나 이런 모의고사 같은데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다. 전치사 명사구가 형용사구라든지 부사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 품사가, 팔품사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들을 알려주면서 깔끔하게 머리를 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복잡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산뜻해져요. 왜냐? 정리를 해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그 과정이 별로 없이 그냥 그 회화하고 원어민 수업하고 하면서 중학교 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국식 교육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면 대충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 중학교 딱 들어와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문법 시작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문법을 배우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산뜻하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초등학교 때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다채로운 활동이 중학교 들어와서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문법의 정리는 한두 달이면 끝날 일이에요. 거의 길게 가면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문법이 이제 탄탄하게 세워지고요. 초등학교 때 정밀하게 배우지 못했던 그러한 고급적인 문법들도 따로 배울 수가 있겠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돼버리면.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는 문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학교 내신이나 중학교 때 필요할 그러한 문법을 모두 다 습득했기 때문에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뭐 하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시험 보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곧 중학교의 그 본문 내용도 많이 숙지하고 회화적인 표현도 좀 필수적인 것들을 좀 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특별하게 뭘 알려준다든지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다든지 뭘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이 제시해준 과제나 그런 문제집을 좀 풀어보고 유형을 파악한 후에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한번 해본 다음에 예방접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규 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는 정규 과정에서 뭘 배우냐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굳이 선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받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초등, 중고등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 하는 그런 다채로운 활동은 바로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법 1, 2, 3학년 문법을 이미 끝낸 상태로 몸으로 익혀진 상태로 올라오는 겁니다. 1학년 때. 그럼 1학년 때 올라오면 그걸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용어도 이제 좀 알고 정리를 해서 2, 3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수능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을 하고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학년까지도 회화나 이런 생활 영어 가지고 씨름할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실을 책을 읽고선 어려운 독서를 하고 독서 위주로 가는 것이죠. 이제 매우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문해력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때 들어가서 단어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단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문법을 배우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무슨 문법을 배웁니까? 물론 지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정확 배우는 그 입장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는 문해력, 그리고 이게 뭘 요구하는지, 그 장문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핵심 파악.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때는, 고등학교 과정을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문해력이나 그 유형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현저하게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지문이 일단 길어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 본문을 외운다든지, 뭐 문법을 뭐 배워서 뭘 파악한다든지, 이런 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빠른 속도로 속독을 읽고, 이게 뭘 파악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해력이며, 그 국어적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실력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중학교 2, 3학년 때도 아직도 중학교 내신 가지고 막 씨름하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 3학년 때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이미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학생들은 수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수능도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내실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이게 쓸모없는 실력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선 제대로 글을 파악하는 그 훈련이 된 상태고요. 어휘력도 상당한 수준에 쌓인 상태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성인 영어 들어가서 뭐 회화를 배우든 여행 영어를 배우든 뭐 토익이나 토플을 준비하든 간에 이런 실력을 이제 그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어 실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사람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토론 영어를 한다든지 인터뷰 영어를 한다든지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탄탄한 내실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능도 영어도 잘 못하는 상태고 고등학교 영어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뭐 회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탄탄한 그러한 내실이 있는 상태보다는 좀 힘들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따라서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초등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중학교 입장에 생각해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